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강남대학교 임원규 교수님 모시고 노자 조덕경 36장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욕 흡지인데 필고 장지하며 예. 장욕 약지인데 필고 강지하며 예. 장욕 폐지인데 예. 필고 흥지하며 예. 장욕 탈지인데 필고 여지하니 시위 미명이라. 예. 유약이 승 강강이니 예. 어불가 탈어연이요. 예. 국지 리기는 예. 불가이 시인이니라. 예. 네, 해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접으러 하면 반드시 진실로 펴주어야 하며 예. 장차 약화시키려 하면 반드시 진실로 강하게 해주어야 하며 예. 장차 무너뜨리려 하면 반드시 진실로 일으켜 주어야 하며 예. 장차 빼앗으려 하면 반드시 진실로 주어야 하니 예. 이를 일러 음미함의 밝음이라 한다. 예.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기니 예. 물고기는 연못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나라의 이로운 기물을 남에게 보여줄 수 없다. 네. 알듯 말듯한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명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음미한 이치, 음미한 이치의 밝음이라 그랬잖아요. 네. 음미한 이치의 밝음을 한번 찾아 나가 볼까요? 네. 이 장의 주제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앞에서는 이제 미명을 설명하고요. 시위 미명이라 그랬으니까요. 네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유약함이 강함을 이긴다. 물고기는 연못을 벗어나지 못한다. 나라의 이론 기물은 뭐 남한테 보여주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유약함에 도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이제 장차고요. 네. 하고자 할 욕자고요. 장차 뭐뭐 하고자 한다면은 그죠? 그다음에 갈지자가 대명사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불치자고요. 요거는 기시잖아요. 기두자잖아요. 네. 기두자고 요거는 모을 하자잖아요. 그죠? 기틀 폈다가 기틀 모으는 것을 기틀 모으는 거. 수축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필자고요. 진실로 곧자거든요. 반드시 진실로. 그죠? 장자잖아요. 장자는 요거는 활이잖아요. 활이 길잖아요. 활을 길고 당기는 거지. 편을 그렇게 이거는 이제 수축하는 거고요. 요거는 펴는 거예요. 펴는 거. 네. 자, 우리 팔을 이렇게 손가락을 볼까요? 이렇게 해갖고 수축을 이렇게 접어야 왜요? 펼 거 아니에요. 네. 펴야 졌죠. 그죠? 그죠? 요두 단어가 대비돼서 네, 나오는 그렇죠. 거고요. 네. 우리 이제 이 보면은 이제 여기 우리 지금 이 장은 노자가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는 장인데요. 네. 꼭 보면은 그 권모술수가 편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자의 36장을 두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한 척 해가지고 약간 자, 강한 사람 앞에서 약한 척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장차 그 나라 그 사람을 그죠 수축시키려 그러면은 반드시 진실로 그죠 펴줘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여기서 노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권모술수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기보다는요 자연계가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법을 얘기를 해요. 자연의 이치는 항상 이렇게 돌아간다 말이에요. 그죠? 반자도지동이라 그랬거든요. 되돌아오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노자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항상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영고, 성세 항상 순환 반복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 자연계가 이렇게 돌아가듯이요. 인간도 보면은 인간이라든가 그 천지가 돌아가는 형세도
이러하다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한테 보면은 내가 되게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그 약화시키고 수축시키고 뭐 뺏으려고 그러려면은 노자는 있잖아요. 그죠? 자연계를 한번 봐라. 인간 만사가 돌아가는 걸 한번 봐라. 영고성세를 거치잖아요. 그죠? 하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거치고, 그죠? 생로병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장성한 다음에 늙잖아요. 그죠? 다 보면은 자연계가 보면은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고, 그죠? 때가 있듯이, 그죠? 자연계도 그렇게 돌아가듯이 인간 만사도 그렇게 돌아간다 말이에요. 그죠? 인위적으로 억지로 강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자연계가 돌아가는 이치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그죠? 자연계의 이치에, 그 순환의 이치에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억지로 막 인위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 마라 말이야. 자연의 순리에 따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장차 그자 무엇을 그 인간을 그 나라를 그죠 수축되려고 하면은 그죠 반드시 진실로 그것이 펼쳐지고 팽창해야만이 수축된다 말이야. 그죠? 이 접어야 펴잖아요. 그죠? 펴면 접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펼쳐져 있는데, 그죠? 펼쳐져 있는데 펼치려고 하면 안 펼쳐지잖아요. 접어야 펼쳐지고, 그죠? 펼쳐져야 접히는데, 사람들은 보면은, 그죠? 접는 것만 그렇죠. 생각하니까. 예, 네. 그렇죠. 생각하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다이런계의 이치,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돌아간다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장차 여기는, 그것을 그죠 네. 약화시키기를 하려면은 그것을 강하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요것도 보면은 이것도 활궁자가 있잖아요. 활궁자 이 약자가 보면 재밌어요. 한문 보면 이 활에 보면 시위가 여기 보면은 활이 굉장히 시위가 이게 부드러워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보면은 우리가 약할 약자가 돼 있지만은요. 이거 사실은 보면은 노자는 조금 이따 보면은 그죠 유약한 것 그죠? 네. 노자는 그 뭐야 반자 도지동 뭐냐면 약한 것은 도의 뭐라 그럴까 되돌아오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고 약한 것은 도의 본성이라 그랬던가 그랬을 거예요. 뭐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죠? 어쨌든 간에 요 약자도 보면은 사실은 활 있잖아요. 활 요렇게 당기는 거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죠? 부드럽지만 활이 쉥 날아가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죠? 꼴꼴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도 그죠? 예, 유약해야 그죠? 반드시 진실로 강하게 된다 그랬는데 여기도 활궁자가 있지만은 요거는 원래 조그만 존벌레가 얘기한대요. 조그만 존벌레가 아주 뭐냐면은 저기 생명력이 길다는 쪽에서 이제 강자가 됐대요. 완전 생각났는데 아까 되돌아오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고 약자 도지용이라 그랬네요. 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라 그랬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노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약한 걸 얘기하는데요. 자, 약하게 하려면은 그죠? 반드시 강해야 된다 말이야. 강해져야 약해지잖아, 그죠? 그죠? 상대적인 강과 약은 상대적인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장차 패하게 하려면은 패자가도 보면 다 지금도 활자가 상관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활이 펴 나가는 거가 얘기하는 거죠. 필발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활이 펴 나가는 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집이나 건물을 나타내요, 그죠? 막아버리는 거죠. 패할 패자, 그죠? 장차 그것을 패하려면은 그죠? 반드시 진실로 뭐냐면 요거는 함께 더불어 떠받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난다, 그죠? 그 흥하게 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흥해야 패해지는 거예요, 그죠? 패하면은 또 다시 새로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장차 뺏으려고 하면은, 이것도 뺏으려고 하는 것도 재밌어요. 이거는 손마디를 얘기해요. 이거는 새를 얘기하거든요. 새를 잡아가지고요. 새를 잡기 위해서 옷을 탁 덮쳤는데요, 그죠? 탁 보니까는 새가 옷에 잘 안 잡히잖아요, 그죠? 도망가는 걸 얘기해요. 이제 장차, 그죠? 그것을 이제 뭐냐면은
뺏으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일러서 은미한 밝음이라 그런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반대로 하잖아요. 그죠? 뭐냐면은 무조건 놓고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하는 사람 있으면은 장차 그죠? 뭐냐면은 수축시키려고만 하고요. 그거를 약화시키려고만 하고요. 그 폐해지기만을 바라고요. 뺏으려고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노자가 봤을 때는 자연계에 돌아가는 이치, 인간 만사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은 뭐냐면은 이제 그 수축시키려면은 이제 팽창해야 수축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약화시키려면은 강해야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폐하려면 먼저 흥해야, 그죠?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뺏으려 하면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이치니까는, 그죠? 은미한 이치의 밝음이라 그런다. 이것을 일러서, 그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은미한 이치의 밝음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이제 혹은 또 요걸 은미한 미자를 보면은 그 뭐냐면 유명을 달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왜 그 삶의 세계를 밝음이라 그러면은 죽음의 세계를 유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삶과 죽음의 이치의 밝음, 반대 세계의 이치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두 개 다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는 이제 은미한 이치의 밝음이라고 한다 하는데요. 뭐 이 구절은 사실은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긴 하지만은요, 노자가 건모술수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 지금 노자가 쓰는 화법으로 보면은 이런 식의 화법이 많았잖아요, 보면은. 그죠? 노자가 봉수는 항상 이제 되돌아오는 것은 도의 움직이고 뭐 유약한 것은 도의 작용이니까요. 항상 보면은 노자는 이제 자연계의 순환하듯이, 그죠? 항상 보면은 변증법적으로요, 달이라든가, 그죠? 해가 중천에 떴으면 어떡해요? 기울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달이 뭐냐면 가장 높게 떴으면 그 다음 또 달이 기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지, 동지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1년 4계절을 봤을 때 해가 가장 긴 날은 뭐냐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해가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해가 가장 짧으면 이제 또 길어주는 시기 아니에요, 그죠? 이 지금 자연계 보면 최극성기에 도달해야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죠? 또 내려오는 게 또 태국 극성기에 도달하면 또 올라가는 거고요. 항상 보면은 자연계가 그렇게 돌아간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보면은 그런 자연계의 이치를 체득하고 본받아 가지고는 이제 우리의 삶도 그런 방식으로 살 때에, 그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노자적인 합리적으로 사는 방법, 노자적으로 자연의 이치, 자연의 도리에 따르는 방법이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노자가 결코 그런 뭐 건모술수라든가 뭐 이런, 사실 자기 노자 이런 구절 보고 노자 건모술수라고 썼다는 사람 이거 보고는 특히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노자는 결코 건모술수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연계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연계의 이치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는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냥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말이야, 그죠? 인간의 상식에는 반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자연이나 인간 세계는 돌아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어떤 대대적인 쌍이 다르지만 함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그렇게 수 있을까요? 수 있죠. 그죠? 은미한, 아까 유명이 그랬잖아요. 극하고, 그죠? 항상 노자는 특히 노자도 그렇고요. 주역도 음양의 대대지만 노자는 항상 보면 음양의 대대가 있잖아요. 노자 2장에 나왔잖아요. 선과 불선, 그죠? 그 다음에 아름다움과 추함, 그죠? 선후, 좌우, 음양. 항상 보면 노자는, 그죠? 이게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다 말이야, 그렇죠? 항상 이제 상반되는 것을, 그죠? 이걸 이제
해갖고는 근본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거. 그죠? 도가 전개되는 거, 그리고 도로 귀의하는 거, 그죠? 도가 드러놓으면 오히려 유무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도는 유도 됐다가 무도 됐다가 또 큰 것도 됐다가 작은 것도 됐다. 항상 그 상반되는 범주가 두 개를 내세우면서 이 상반되는 범주를 다 포함해서 넘어서는 게 도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 말을 노자가 항상 하고 있죠. 그 여기서 궁금한 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이제 욕이랑 네. 고자 이 두 자가 예.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예. 대비를 이루는 것 같은데 예, 예. 혹시 여기에 또 뜻이 있는지 좀. 특별하게 뜻이 있다기보다는 요 넉자 맞췄잖아요. 그다음에서 반드시 진실로 하는 말 있잖아, 들어갔잖아, 그죠? 이 반드시 진실로 이래 해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장욕 하니까는 필고 하면서 넉자 맞추면서도 또 의미 자체도 보면은 반드시 진실로 반드시 진실로 하면 굉장히 또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반드시 진실로 이래 돼야 그죠? 반드시 진실로 줘야만이 뺏을 수 있다 말이야, 그죠? 반드시 진실로 강해야만이 그 뭐냐면 약화시킬 수 있다 말 장차, 그죠? 뭐 그거 노자의 어쨌든 넉자 글자를 맞추면서도 또한 의미 또한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심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또 넉자 맞췄죠. 네. 옛날 사람들이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는 좀 읽기는 좀 그렇지만은 아마 한문음으로 읽으면은 굉장히 이게 전부 다 보면은 리듬도 맞추고 그죠? 강약 조절도 다 해가지고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시라 그럴까요, 그죠? 그런 리듬이라든가 운율 같은 걸 다 맞춰서 나름으로 보면은 글 지어놓은 걸 우리 볼 수 있어요, 보면. 예. 다음으로 한번 그럼 넘어가 예, 볼까요? 넉자 전부 넉자 맞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네.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옛날부터 칠언절국, 먼절국 하고 하듯이요. 다 이 정도 노자 정도 되는 사람 하면 글자도 맞추고 운율도 맞추고 하면서 그죠? 나름대로 또 의미를 다 달면서 한 글자도 사실은 뺄 데도 없고 더 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항상 이런 고전을 볼 때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번역하지 말고 한 글자 한 글자 전부 그대로 다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보면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약한 것은 그죠? 강하고 굳센 것을 이기고요. 고기는 그죠? 연못을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나라의 이로운 길물은 불과의 시인이라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백성에게 보여줄 수 없다 이래놨거든요. 여기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도 이 장에서. 이 해석도 전부 보면은 이제 가지각색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가연 있잖아요. 봐요. 방금 전에만 하더라도 보면은 약하고 강하고 뺏는 거 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보면은 상대되는 거를 다 맞췄잖아요. 그죠? 약하게 하려면은 강하게 해야 되고요. 수축시키려면은 펴줘야 되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는 보면 또, 그죠? 유약한 것은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기고 그래 놨거든요. 여기 보면은 유약한 것은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굳세고 강한 것은 보면은 굳세고 강하고 뻗대지 마라 이렇게도 보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 노자에서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유약한 거하고 강하고 굳센 거를 얘기할 때요, 이 유약한 것은 강하고 굳센 것에 상대된다기보다는요, 요 유약한 것은 주로 보면은 이제 도의 작용, 도의 흐름, 도가 전개되는 방식을 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굳세고 강한 거는 뭐냐면은 인간이 개인적인 욕망과 탐욕에 의해 가지고는 도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기가 억지로 막 나 오래 살 거야, 나 강할 거야, 굳을 거야 하면서 고집을 부려 가지고는 그러면은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보면, 그죠? 이제 아까는 반자 도지동의 입장에서 되돌아오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라는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 유약한 것은 뭐냐면은 약자 도지용 그랬거든요. 약한 것은 도의 작용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 보면 글자도 보면은 요거는 창무자잖아요.
창. 네. 모순할 때 그 창모자고 요거는 나무거든요. 그 창 있잖아요. 창의 자루를 원래서 거기서 나왔대요. 창의 자루가 보면은 굉장히 유연해야 창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거기서 나왔대요. 그죠? 이제 보면 부드러울 유자가 우리가 아는 그 창의 손잡이를 얘기한다는 게 참 재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약할 약자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활에 이게 땡기는 걸 나타낸다는 것은 참 재밌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노자에서 나오는 유약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사사로운 아집이라든가 고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없애고 뭐냐면은 이제 도를 체득해서 도를 보면은 도의 작용을 자기가 체득해 갖고 도의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하면은 그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이나 이런 걸 전부 비우고 난 다음에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사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유교식으로 하면은요. 유교식으로 하면은 그 하늘 있잖아요. 그죠? 네. 하늘인데 하늘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네. 하나는 뭐냐면 편형, 균형을 맞추고 중용의 도를 실천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이나 이런 걸 전부 버리고 평형, 균형, 궁극적인 기일자를 자기가 체득해가지고는 이제 그걸 실천하는 것을 이제 얘기한다고 하듯이 이것도 보면 이제 그런 사사로운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인적인 버리고 도를 체득해서 도의 작용대로 사는 것을 유약한 대로 하는 거고요. 여기서 강하고 굳센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도의 작용, 도를 체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가 누군데, 그죠? 내 마음대로 할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억지로 막 그 자기 고집, 자만심 이런 걸로 하는 걸 얘기해요. 노자를 얘기할 때는 이제 이게 도를 체득해서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버리고 그죠? 그 부드러운 도의 작용 마치 물처럼 그죠? 이제 모든 것은 채우고 그 다음에 아래로서 그죠? 다 흘러가듯이 그죠? 그럼 부드럽게 사는 것이 그죠?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뻗대고 있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를 다 이긴다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는 그죠? 불과 타러 연이라 그죠? 연못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물에서 살아요. 물에서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솔개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솔개는 하늘에서 나르고, 그죠? 물고기는, 못에서 뛴다 그랬잖아. 그냥 연비어야, 중용에 나오고, 원래 이제 시경에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죠? 요건 뭐냐면은, 자기가, 도가 부여한 명령이라 그럴까요? 덕이라 그럴까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자는 항상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요. 운명이라든가요. 사명이 있는데요. 이제 이 사명은 인간은 주로 사명을 자각해서 이제 사명을 실천하고요. 운명은 이렇게 보면 이제 궁극자나 자연의 이치라든가 궁극자가 부여한 원리 혹은 자연이 부여한 니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니는 개로 태어났고, 니는 소로 태어났고, 니는 말로 태어났고, 이게 이 운명이잖아요. 그죠? 이 운명에 의해 보면은 사람이 운명을 벗어날 수가 살 수는 없어요, 보면은. 그죠? 니체를 보통 운명의 사도라 그러는데요. 니체의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이제 내 운명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의 몸과 혼을 다해서 내 운명을 사랑하라 그랬듯이, 그죠? 사실 운명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운명을 벗어나가지고요, 물고기가 연못에서 벗어나서요, 하늘에서 살라 그러거나, 육지에서 살라 그러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죽겠죠. 그죠? 그 죽는 것이 보면 이제 강한 거예요. 그죠? 오히려 보면 이제, 물고기가 연못에서 살도록 운명져졌으면은 연못에서 사는 것은 유약한 거예요. 유약한 거. 그죠? 유약한 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걸 이제 운명에, 그죠? 아모루 파타이라 그죠? 그죠? 운명에, 그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는 것에서 상상해 봤는데, 이게 유약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굳건하고 강한 것을 저희가 이제 같은 평면에서 이거를 이제 바라보고 상대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갑자기 여기서 유약한 거를 이긴다고 하니까 좀 예. 이렇게 헷갈렸던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면 이 유약하다는 건 사실 이 굳건하고 강함이 있는 그 다른 차원의 바탕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도의 그 작용하는 장? 네, 이제 이런 앞에도 어떤 구절이 있냐 하면은 도를 체득해서 도를 실천하면은 죽어도 죽지 않고 장수하지만은요, 도를 벗어나서 억지로 억지로 강장하면은 도를 벗어나게 되시 되고요. 도를 벗어나면은 일찍 죽는다.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제 아직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만심에서 살라 그러면 그게 오히려 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요. 오히려 이렇게 벗어나면 오히려 그 자기 명대로 그죠? 운명대로 살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죠? 일찍 죽는다 말이에요. 그죠? 앞에서 보면은 강장하면은요. 강장하면은 도를 벗어난 거고 도를 벗어나면은 조이라 그랬어요. 조이. 일찍 죽는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이 물고기가 그죠? 연못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그죠? 자기 강장해가지고는 도를 벗어나면 죽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가 이제 문제의 구절이 있어요. 나타났네요. 네. 나라의 이롱기물이라 그래서, 나라의 이롱기물은 글자 그대로 보면은 불가이 시인이라 남에게 보여줄 수 없다 이랬거든요. 또 이제 이롱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많아요. 보면은 해석이 많아서 이제 나라를 이롭게 하는 기물, 그러니까는 이제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나라를 이롭게 하는 뭐 군사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나라를 이롭게 하는 기물은 뭐냐면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했던 뭐 권모 술수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법가로 보면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라든가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그런 것이 이제 나라를 이롭게 하는 기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노자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진정하게 나라를 국민을 이제 이롭게 하는 기물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죠? 노자가 생각할 때 진정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은 뭐냐 말이에요. 그죠? 노자가 생각할 때 진정하게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은 유약함의 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약함의 도. 그러니까 도를 체득해 가지고는 덕을 실천하는 거예요. 앞장에서도 보면은 그 집대상, 그죠? 그러니까는 도를 체득해서 지니고 실천해서 천하에 나아가서 천하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아야 하니까는 그 안하고 평하고 태한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나라를 이롭게 하는 이롱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체득해 가지고는 그 무위의 정치를 실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무위의 정치를 실행하는 것을 이제 얘기한다면은, 그죠? 이런 무위의 정치를 실행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약함의 정치하는 거예요. 유약함의 정치. 그죠? 유약함의 정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그럼 유약함의 정치, 무위의 정치하는 거는 뭐냐면은 유위의 정치의 반대 아니에요. 무위 정치는 도를 체득해서 도를 실천하는 거는 반대는 유위 정치잖아요. 유위는 강제로, 그죠? 억압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강제적인 명령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여기서 해석은 뭐냐면 나라를 이롭게 하는 기물 하는 거는 유위의 정치, 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인을 백성으로 봐가지고요. 불가의 시인이라. 요 시자는 이제는 보여준다 한다 한다는데 보는데 제시한다 말이에요. 제시한다. 그러니까 무위의 정치를 나라를 다스릴 때는 무위의 정치를 하면서 백성들한테 유위로서 이것저것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말이야. 그죠? 억압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요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왕필이라든가 감산이 했던 방식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이제
나라를 진정하게 이롭게 하는 정치는, 그죠? 유약함의 정치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유약함을 남한테 보여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다가는 적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그제 다 보여주는 거니까는, 어에 보면은 남한테 내 약점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 유약한 것을 남한테 보여주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도 해요. 이거는 그런 게 다른 나라 있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총체적으로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무위의 정치를 하면서 유위의 정치를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요 구절에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문자적으로 본다면은요, 뒤에 거 있잖아요. 그죠? 그가 이제 더 맞죠. 그죠? 보면은. 그죠?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남한테 보여주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죠? 유약함이라든가 나약함을 남한테 보여주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그죠? 뭐, 그 정도 의미인데요. 글자적으로는 뒤에 게 맞고, 그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은 무위의 정치를 하면서 뭐냐면은 유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좀 약간 문자적으로는 보면 약간의 이제 요 전체적인 게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보통 보면 이게 점점 이제 도를 체득해가지고 어떤 그 세계를 펼쳐 나가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뒷부분 때문에 사실은 뭐 권모술수의 장이다 막 이렇게 오해를 많이 그렇죠. 앞뒤 다 보면 이익이 나오고 보여주지 않는다 이러니까요. 앞에도 뭔가 보면은 숨기고 숨기고 뭐하고 이러니까. 근데 노자 전체적인 대략에서 보면 항상 노자는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얘기하고요. 자연의 순환을 얘기하고, 되돌아오는 것을 얘기하고, 유약함, 도를 체득해서 도를 실천하는, 를 얘기하지, 결코 인위적인 뭐라 그럴까, 강제로, 억지로 하거나 있잖아요. 권모술수를 쓰거나 하는 거. 권모술수 쓰고 이런 거 하고는 노자하고는 완전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권모술수 쓰고 하는 거는 이제 법가죠, 법가. 법가는 이제 법, 세력, 술수, 이 세 가지로서 다스려야 된다 그러거든요. 항상 노자는 보면은 완전히 정반대의 얘기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죠? 권모술수를 쓰거나 억지로 강장하면은 도를 벗어나는 거고, 도를 벗어나면 오히려 일찍 죽는다라고 노자가 항상 얘기했지. 그죠? 노자 항상 자연의 순환, 자연의 이치, 앞에서도 도사를 얘기하면서요. 고지선 위사자를 얘기해서 옛날에 도를 잘 실천하는 사람은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푸냐? 화내요. 그죠?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푸느냐? 얼음이 장차, 그죠? 봄날에 얼음이 녹듯이 문제를 푼다 말이야. 그죠?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봄 되면은 억지로 겨울 돼갖고 얼음 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봄 되면 때가 되면은 햇볕이 비치고 뭘 하면은 얼음은 자연적으로 녹아가서 설 하듯이 하는 거죠.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앞에서 나왔던 권모술수적으로 이제 들리는 있잖아요. 그죠? 이제 뭐냐면 수축시키려면은 펴줘야 되고, 약화시키려면 강하게 해야 되고, 패하려면 흥하게 해야 되고, 뺏으려 하면 줘야 되는 가능. 이런 미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다 자연의 이치, 자연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봄 되면은 얼음이 풀두듯이, 그죠? 뺏으려면 하면은 줘야 뺏는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한테 사람이 뭘 갖고 있어야 뺏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죠? 우리는 주지도 안 하고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면, 그죠? 네.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사람은 참, 노자가 봤을 때는 너 참 어리석다 말이에요. 그죠? 주지도 않고 어떻게 뺏으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죠? 세상 이치는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그죠? 노자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를 체득해서 도의 운명대로, 그죠? 사는 것이, 그죠? 지 멋대로 사는 것을 보다 이긴다 말이에요. 그죠? 물고기가 연못에 사는 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물고기가 나와가지고 육지에 살거나, 그죠? 저 하늘에 살라 그러면 물고기가 죽는 거예요. 운명에 순응하는 것은 유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운명대로 사는 게 오히려
그 이제 순리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장수하는 방법이라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때도 나라를 진정하게 이롭게 하는 거는 뭐냐 말이에요. 나라를 진정하게 이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나라를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다른 나라를 한테를 패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다른 나라를 일으켜 줘야 다른 나라를 어떻게 패하게 하는. 다른 나라를 뺏으려 그러면 다른 나라를 먼저 줘야 되는 거고요. 그죠? 다른 나라를 약하게 하려면 다른 나라를 먼저 강하게 해줘야 이거 이렇게 해줘야만이 이제 진정하게 그 굳건한 나라, 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게 이런 자연이라든가 그 사회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이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노자가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36장 같은 경우는 이제 36장 안에서의 그 이야기만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노자가 그렇죠. 그 도경에서나 덕경에서 함께 얘기했던 걸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 그렇죠. 장인 것 같아요. 노자 보통 보면 꼭 이 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도 전체도요. 노자 1장부터 81장까지 서로가 서로를 구체화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구체화시켜주는 거거든요. 하나만 딱 들여갖고 한 구절만 딱 들고 와가지고는 이 노자를 하면은 노자가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보면. 그죠? 네. 보면 전체적인 연관,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물며 사람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하나고 어떤 장소, 어떤 한 곳에서, 어떤 시간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만 딱 봐가지고 사람 전체를 설명하려고 그러면은요, 그죠? 전혀 그 사람의, 그죠? 과거, 현재, 미래 다, 그죠? 한꺼번에 이제 총체적으로 봐야, 그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설명, 그래도 온전한 설명이 잘 안 될 수가 많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죠? 이것도 글자만 봐가지고는 이제 그 권모술순이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중에 그런 해석이 많거든요. 네. 많은데 이제 그렇게 보지 말고 반자 도지동, 약자 도지용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노자가 분명히 해주잖아요. 그죠? 되돌아오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고, 그죠? 유약한 것은 도의 작용이라. 되돌아오는 것이 도의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약하게 해줬으면 강하게 되고, 강하게 됐으면 약하게 되고, 이게 되돌아오는 도의 작용이 그렇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 얘기죠. 이 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간이 그 삶이 되게 그 강한 거에 막 붙들려 있고 막 이거에 그렇죠. 대해서 노자가 굉장히 아니라고 이렇게 열심히 그렇죠. 얘기하고 설명해 주는 장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노자가 역시 도사는 도사잖아요. 아, 네. 저 도사님. 예.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36장을 교수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네. 다음은 아마 그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아요. 예, 도경의 이제 마지막 장을 예. 함께 살펴보면서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